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생분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인터뷰하러 온 이유가 있겠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낙찰된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도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낙찰을 받고 매도한 사례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도한 영상을 보실 때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벌 수가 있구나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고 어떠한 포인트로 낙찰에서 매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저희 교육생분께서도 낙찰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걸린 이유가 또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육생분께서는 낙찰된 사례나 또 매도한 사례에 대한 영상들을 분석을 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럼 어떠한 사연을 갖고 있고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았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요, 얼른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럼 저희 교육생분을 만나 뵙고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0대 후반인 고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 주부이면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다들 각자 다르게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어떻게 경매를 처음에 접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목적은 제 집을 조금 싸게 사고 싶어서 하게 된 동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소소한 재테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경매를 배우고 실행하면서 또 어려웠던 점이나 잘 안 됐던 점, 그런 점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경매를 잘 해보려고 배우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교육생분께서는 어떤 게 또 어려웠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이 뭐 해야 되고 이게 돈을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경기도 아파트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낙찰가가 점점 높아지고 싸게 사고 싶고 또 이익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1년 반 거의 2년 정도는 폐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코치님하고 코치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이제 전략을 바꾸고 이제 빌라로 도전을 하시게 된 거죠. 네네. 사실 예전에 그 아파트 물건을 입찰을 들어갔을 때 다 좋은 물건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다 올랐어요. 하지만 그때 입찰 1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세에 거의 맞닿을 정도로 낙찰이 됐었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는 단기 매도 수익은 얻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계속 폐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폐차를 대략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제가 되도록이면 한 달에 2번 입찰을 목표였거든요.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20번, 24번 이렇게 넘는 거죠. 근데 근데 될 때까지 이제 하자.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 교육생분의 매도 사례를 들어보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을 보시면 그냥 매도가 돼서 얼마를 벌었다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어떻게 낙찰을 받았고 그 많은 과정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쉽지만은 않아요. 노력을 하셔야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들려드리는 게 또 저희 경매연소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어떤 물건을 언제 낙찰 받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에 있는 물건이죠?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네, 일단 단기 매도로 보되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으로 보시다 보니까 경기권 빌라를 보시게 되었고 실내 구조나 이런 건 어떤 물건이었죠? 허브 물건이어가지고 3룸
방에 화장실 2개. 그리고 연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깨끗할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도 계속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미훈련소의 그 교육생분이 낙찰받은 빌라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내부 구조는 못 봤지만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으로 입찰하게 되었어요. 그럼 낙찰받은 시점이 언제죠? 7월 3일 날. 7월 3일이요? 네.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낙찰받은 지 약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건 이거예요. 저희 교육생분이 해당 물건을 분석을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그 물건은 경미훈련소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물건이었고 나름대로 분석이 끝난 물건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교육생분께서는 예전에 또 매도한 영상, 낙찰된 영상, 그런 영상들을 꾸준히 보고 기억하셨다가 해당 물건의 지역이나 해당 물건의 단지가 또 나왔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시세 조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의 분석이 나름대로 쉬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장을 안 가신 건 아니죠? 2번을 걸쳐서 그쵸. 갔어요. 네. 한 번은 인근 부동산이 문이 닫혀 있어서 다른 데는 돌긴 했지만 왠지 느낌에 그래도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을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다시 재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이 되게 도움이 되었죠. 네. 그렇죠.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손품 팔고 발품 팔고 직접 가서 시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7월에 낙찰받고 잔금을 언제 치르기로 하셨나요? 잔금은 이제 신탁으로 네. 진행을 했고요. 네. 최대한 빨리 대출을 갚는 걸로 잔금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때 텀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딜레이가 돼서 8월 1일 날 그때 잔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대략 몇 프로 받으셨어요? 80% 조금 빠지는 80% 받은 것 같아요. 네. 한 70% 후반 정도에서 80% 네. 사이 네. 이 정도 받으셨네요. 네, 네. 신탁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땠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잔금 날짜 되면 대부분 이제 실장님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 네. 그때는 이제 초반 대출 규제가 이제 발표되고 초반이다 보니까 거의 연락도 없으시고 제가 원하는 건 단기 매도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그 개월수가 짧은 걸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아, 내가 네. 원하는 조건에 네. 부합하는 그쵸. 것들이 많이 없어서 네, 네. 사실 조금 걸렸네요. 네. 그래도 허그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매도하기 위해서 잔금을 빨리 치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쵸. 저희 명도가 필요 없던 물건이었어요. 허그 물건 중에서도 실내에 이제 점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물건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쵸? 없었어요. 그러면 잔금을 8월 1일에 치르고 네. 그리고 매도 계약 시점은 언제예요? 8월 10일이었어요. 8월 10일이에요. 예. 구매하고 입주 청소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그러면은 가계약을 할까요? 라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오늘 저녁 8시라도 와라. 그래서 저녁 8시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야, 네. 그러면 저녁이라도 가서 계약을 하고 오셨네요. 네, 계약을 하고 왔어요. 야. 근데 저는 신탁 계약은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혹시 몰라서 이제 뭐 식탁 서류만 들고 갔는데 천만다행인 거죠. 네. 네. 별거 다른 건 없잖아요. 신탁 대출 받았더라도 네. 서류만 가지고 가고 신분증 갖고 가면 끝입니다. 거기 매수자 측에서 이제 법무사를 잔금일에 네, 모시고 와서 업무 처리하는 거가 다기 때문에 저희 매도자 입장에서는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서 계약금 받고 네. 계약서 쓰고 네. 잔금일에 잔금 받고 이렇게 진행하면 끝입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네. 뭐냐 계약금을 뭐 10%는 다 받진 못했지만 일부가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계약이 된 거 맞아? 나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부동산 그쵸. 사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쵸. 너무 얼떨결에 그쵸. 네. 매도 계약을 낙찰된 시점부터 해서 네.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 정말 빠르게 매도 계약이 네. 된 사례인데요. 네네.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빠르게 계약이 된 사례는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은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대출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빠르게 계약이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 이제 매수자를 잘 만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물건을 잘 받은 것도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잔금일은 언제로 정했나요? 잔금일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8월 29일이에요. 그럼 8월 11일 날 매도 계약하고 네. 8월 29일 날 바로 네네. 잔금까지 치르면 네네. 2개월이 채 안 돼서 네.
낙찰받고 매도까지 완벽하게 끝나는 거네요. 네네. 네, 와, 와. 정말 빠르게 네. 이제 이루어냈습니다. 야,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은 얼만데,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데, 네. 단기 매도로 네, 뭐 네. 100만 원 번 거 아니냐, 또 200만 원 번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 200만 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육생분께서는 그것보다 수익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일단 세율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산을 해야겠죠. 네네. 하지만 해당 물건으로만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 해당 물건으로 봤을 때 세 전 시세 차익이 얼마인가요? 한 2,9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이 난 것 같아요. 2,900만 원이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들어간 비용과 뭐 하다 보면 한 2,4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2,400 정도? 네네. 그럼 세후로 그 정도 될 것 같다고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세후로. 아, 네. 네네. 여러분들에게 또 세전과 세후를 잘 말씀드려야 또. 네네. 많은 오해할 분- 수 있습니다. 오해. 네,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네. 세후 얘기를 해야지 왜 또 세전 얘기하냐. 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도하는 것들은 양도세 신고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그래서 세율 구간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 만큼 생각보다 순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달 만에 2,400만 원 내외에 저희가 순수익을 거두었고요. 실투자금은 네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시나요? 한 5천 미만이었어요. 5천 미만이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바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80%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80% 이상 받았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덜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근데 네네. 이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좀 투자금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육생분의 해프닝이 좀 있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지금 2번째 낙찰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네. 받았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어떠한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대출 규제였죠. 규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운도 따라야 되는 게 저는 네. 매번 할 때마다 대출 규제가 하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가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내 투자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르다 보니까 2억 미만의 빌라를 찾다 보고 그리고 기존의 교육생이 낙찰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직접 가보니 그 빌라가 위치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게 입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 것까지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덜 된 금액이 이제 7, 8천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물건이 한 건이 아니라 2건도 할 수 있는 투자금 시드가 모아졌어요. 네. 매매 사업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두 건 했다가는 나중에 양도세 폭탄으로 세무서에서 세금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진행하게 되면 2년, 3년 꾸준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계속 단기 물건도 보시면서 네. 또는 큰 물건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낙찰이 되었고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 매도된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경매훈련소 아카데미에서 경매를 배우시고 이렇게 네.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경매훈련소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떤지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 그런 아카데미인지 궁금하실 거라서 네. 짧게라도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경매를 하신 분들은 경매 교육이 처음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2번, 3번째 이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매를 하다 보면 사기꾼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갔는데도 부족하고 저기를 갔는데 부족하지만 여기 경매훈련소의 장점은 코치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네. 왜냐면 우리 주부들은 대부분 진정성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네. 왜냐 돈은 조금 벌지언정 이 사람이 나를 속인다는 그 느낌이 있으면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코치님은 정말 1대1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그 물건을 그런 거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저도 하나를 꾸준히 공부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년이 거의 넘어갔지만 즐거웠던 게 함께 할 수 있는 코치님이 계셔서 더 이렇게 쭉 가지 않았을까. 뭔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 막연한 그 기대와 코치님이 옆에서 조언과 이때까지 하게 한 버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뭔가 나는
경매를 하는 게 두렵거나 그러시더라도 코치님한테 오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진정성 있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반자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데 혼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멘탈이 흔들려서 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나하고는 이게 안 맞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 지인분들 중에 엄청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온라인 강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정보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는 당연한 거고, 그쵸. 이제 실행력과 현장에서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피드백을 어떻게 드리고 함께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짧게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이제 노트에다가 앞으로의 계획을 늘 써놓긴 하지만 이제 9월 1일 날 또 입찰 건이 또 있거든요. 또 지방에 있어요? 1억 미만짜리하고 근데 이제 주택이 매매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주택 수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권 빌라를 이제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또 더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열심히 움직이셨어요. 너무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 오늘 교육생분의 인터뷰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가 운으로 그냥 돈을 벌었다면 그냥 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이 있어야 꾸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매도하신 저희 교육생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은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된다.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달콤하게 막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저의 또 뭐 성향이기도 하고요. 저희 학원의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기가 두렵거나 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좀 장마철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촬영하러 오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조금 운전이 힘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도 현장을 다니실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연소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연소 화이팅! 감사합니다.